대우조선해양이 태국에 호위함을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대우조선해양은 태국 해군에 이미 호위함정을 수출한 업체인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로벌 방산 전문 매체 제인스닷컴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호위함을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태국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태국 해군에 호위함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태국 해군에 자체 개발한 호위함 DW3000급을 인도한 전례가 있는 만큼 성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함정은 길이 122m의 다목적 스텔스 호위함으로 평가받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8월 146억 바트의 함정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년 만에 함정을 인도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태국에 수출한 DW3000급은 푸미폰 아두냐대탐으로 한국 해군이 세척 보유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설계를 원용한 것이다. 푸미폰함은 구경 76mm 호토멜라라제 함포 1문과 근접방어체계 페일링스 1문, 함대공 미사일 발사를 위한 수직발사관 8셀, 하푼 함대함 미사일 8기, 마크 54 어뢰발사관 4기 등 대부분 선진국 무장과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만재 배수량은 3,700톤이다. 대우조선해양이 태국에 호위함 제안을 하려는 것은 태국군 추가 호위함을 획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최근 방콕에서 열린 방산안보 전시회에서 제인스에 태국은 추가로 1에서 2척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최초로 방글라데시 해군에서 2,300톤급 전투함을 수주했고 2013년 태국 해군과 수출형 호위함 한 척 계약을 체결해 한국을 전투함정 수출국에 올려놓은 조선업체다. 대우조선해양은 1,000에서 1만 톤에 이르는 각종 전투함들을 건조하고 있다. 태국 해군이 선택한 한국 호위함 DW3000H 시험항해에 나서 태국 해군은 2005년을 전후로 노후한 미국 중구 군함 녹스급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호위함 국제 입찰을 추진했다. 중국은 태국에 053AG2급 호위함을 제시했지만 태국은 한국이 제시한 대구급 호위함을 채택했다. 만재 배수량이 3,650톤인 DW3000H급 호위함은 전장 122.5m, 전폭 14.4m, 홀수 4.3m, 최고 속도는 30노트로 알려졌다. 추진 체계는 GE-LM2500 가스터빈 엔진 1대와 디젤 엔진 2대를 조합했다. 태국은 2척을 주문했는데 한 척당 건조 비용은 약 5억 달러다. DW3000H급 호위함은 함수의 오토멜라라 76mm 함포를 장착했고 함포 뒷면에는 ESSM 방공 미사일이나 표준 SM2 지역 방공 미사일 또는 VLA 수직 발사 대잠 로켓을 적재할 수 있는 8연장 MK41 수직 발사관을 설치했다. 함교 앞에는 헬링스 근접 방어무기 체계를 장착했다. 선체 중간에는 4연장 하푼 블라크 2 대함 미사일 발사기를, 헬기 경납고 상단 양측에는 DS-30M 30mm 기관포를 설치했다. 또한 한미에는 헬기 경납고와 이착륙 갑판을 설치해서 S-70B 대잠 초계 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DW3000H급 호위함은 스웨덴 사부가 개발한 9LV MK4 CMS 전투관리 시스템을 채택했다. 레이더는 사부의 C-쥐라프 AMB 3차원 대공 레이더, 쥐라프4의 장거리 최적 탐색 레이더를 탑재했다. 한국형 전투함 수출 경쟁력 분석. 세계 1위를 자랑했던 한국 조선 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함께 해양 플랜트 분야의 적자로 인해 국내 3대 조선사 모두 2년 연속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 민간 조선 분야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군용 함정을 건조하는 특수선 분야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조선 산업을 바탕으로
각국 해군이 주문한 보급함과 상륙함 등의 다양한 지원함을 건조한 바 있다. 그러나 높은 부가가치를 지니는 전투함정 수출은 올해부터 겨우 본격화되어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해군용 1,400톤 조선해양은 말레이시아로부터 미사일 초계함 6척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6척 중 3척은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되어 2018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고, 나머지 3척은 블록 형태로 말레이시아 퍼칸에 위치한 단중 아카스 조선소에 보내져 대우조선해양과 협력하에 최종 조립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역시 필리핀 해군 차기 수상함 사업의 양대 사업자로 선정됨은 물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인도 가던 리치 시빌더즈 앤드 엔지니어즈 LTD사가 기술 평가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음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위기에 빠진 한국 조선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이며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 수출에 관련된 다양한 분석을 통해 한국형 전투함의 수출 경쟁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최초로 수출된 전투함으로 대우조선이 1997년에 건조를 시작해 방글라데시에 2001년에 수출한 만재 배수량 2370톤급 프리깃 반가반두함이 있다. 반가반두 뱅거밴드함은 대우조선이 자체 개발한 DW2000H 고유 모델을 바탕으로 건조된 전장 103.7m의 함정으로 76mm 함포 1문, 대함미사일 4발, 해상작전 헬기용 이착함 시설을 채용한 전투함이다. 이 전투함의 한 명은 1971년에 파키스탄으로부터 방글라데시가 독립하는 데 크게 공헌하여 반가반두라는 별명을 얻었던 정치가이자 당시 하시나 총리의 아버지인 세이크 무지부르 라만을 기려 BNS 반가반두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국내 최초의 전투함 수출 사례인 반가반두함 수출에는 누구보다 국방부의 역할이 컸다. 방글라데시 해군은 대우조선이 이 정도 규모의 대형 함정을 건조 및 수출한 경험이 없음을 들어 한국 해군에게 품질 보증을 요구했었다. 무리한 요구였지만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였으며, 동시에 한국 해군은 방글라데시 측이 요청한 함정 운용 요원들에 대한 위탁훈련 수락, 방글라데시 해군 장교를 한국 해군의 UDT 신병 훈련 캠프에 참가시키는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반가반두함은 최초의 유계적 민군 협력을 통한 방산 수출 사례가 되었지만, 동시에 정치가 불안정한 국가에 대한 전투함 판매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반가반두함은 방글라데시 해군의 함정 수락 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2001년 6월 20일에 진수했다. 그러나 2001년 반가반두함을 주문한 세이크 하시나 와세도 총리 정권이 선거에 패배하면서 들어선 신정부는 반가반두함의 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있음은 물론 손해를 비롯한 38개 분야에서 결함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가장 저렴한 6,800만 달러를 제시한 중국이 아닌 네 번째 가격에 해당하는 9,997만 달러를 써낸 대우조선이 선정된 배경에는 강력한 로비와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세이크 하시나 와세도 총리와 해군 참모총장이 구속되었고, 진수된 지 1년 만인 2002년에 반가반두함이 퇴역하는 초강경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반가반두함의 손아체계 문제는 방글라데시 해역의 강한 조류와 해군의 운용 미숙으로 일어난 문제였음이 드러났고, 기타 고장 역시 조도함의 특성상 발생하는 일반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로비 의혹 관련자들 역시 보석금을 지불하고 훈련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치 보복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2006년에 반가반두함은 중국이 개발한 FN-90N 대공 미사일이 추가 장착됨과 동시에 2007년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였다. 이때 정치적인 이유로 한 명이 반가반두함에서 칼리드 빈 walid함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세이크 하시나 와세도 총리가 승리해 집권한 2009년 이후에 반가반두함으로 한 명이 되돌아왔다. 이들 실적을 예로 들며 재집권한 세이크 하시나 와세도 총리는
반가반도함의 도입이 방글라데시 해군의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과거 반가반도함을 비난한 집권 여당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처는 컸다. 군사 전문가들이 기본적인 바이블로 삼고 있는 제2연감 전투함 제인스 파이팅 쉽스 2002에서 2003년 판에는 반가반도함에 대해 지난해 인도받았으나 함정 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지난 2월 수리를 보냈다고 서술하고 있다. 호주에서 발간되는 워십 인터내셔널 네이블 뉴스 역시 반가반도함에 장착된 부품에 기계적 결함이 있어 제작사인 대우조선이 회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기사를 싣기도 했다. 반가반도함 사례 이외에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필리핀 공군이 수권 사업으로 도입한 FA-50PAH에 대해 새롭게 당선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FA-50 구매 비용으로 필리핀 남부에서 외국인 납치, 살해를 일삼는 무장단체 아부사야프를 추적하기 위한 헬리콥터와 고속정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었다. 이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친중국적인 성향과 무관하지 않으며 정치가 불안정한 3세계 국가에 대한 수출은 엉뚱한 정치적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음을 다시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4월에 태국 해군과 신형 호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태국 해군은 신형 호위함 한 척의 건조 이외에 대우조선해양의 도움을 받아 태국 국내에서 한 척의 함정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태국이 주문한 호위함 한 척의 계약 규모는 1억 4,600만 바트,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4억 7천만 달러로 과거 스페인에서 건조한 3억 3,600만 달러짜리 경항공모함 HTMS 짝거리 나르베치크리네루야벳보다 비싼 태국 해군 역사상 가장 고가의 함정이다. 태국 해군은 미국 해군에서 두 척의 중고 룩스나크스급 함정을 원조 받아 운용하고 있었지만 노후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형 함정 2+1 건조를 발주했다. 태국 해군의 발주에 따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등의 13개 업체가 움찰했으며 대우조선해양 역시 자체 설계한 DW3000H 모델로 참여했다. 사업 초창기 대우조선해양은 전장 114m, 폭 13.8m, 흘수 3.9m, 배수량 3,000톤급의 가스 터빈 엔진 없이 디젤 엔진만 탑재된 염가형 설계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태국 해군이 배수량 확장 및 고속기동을 원함에 따라 기본 설계를 크게 수정한 결과 최종 제안형 DW3000H는 전장 122.5m, 폭 14.4m, 만재 배수량 3,650톤의 대형 함정이 되었다. 추진체계 역시 2대의 디젤 엔진과 1대의 가스 터빈 엔진을 조합해 30노트 이상의 고속 항해가 가능한 구조로 변경되는 등 전체적으로 대구급 호위함과 비슷한 수준의 함정으로 다시 태어났다. 기존 중국제 나래 수완연의 주인급 호위함과 비교하면 항속거리는 18노트 기준 4,000나노미터로 동일하지만 선체 규모 확장으로 시스테이트 6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승조원도 150명에서 136명으로 축소되었다. 태국 해군의 신형 호위함은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에서 2015년 8월에 강제절단을 시작했으며 2018년 8월에 태국 해군에 인도되어 1년의 시험을 거친 후 취역할 예정이며 헐 넘버는 FFG471로 예정되었다. 2015년부터 논의된 옵션 한 척은 태국의 경제 및 예산 집행 사정에 따라 건조가 집행될 예정이며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을 받아 태국의 메히달 어덜리에이데지 해군 공장에서 건조될 가능성이 높다. DW3000H를 통해 국내의 전투함정 기술이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국 해군용 DW3000H는 전투체계로 스웨덴 사부사가 개발한 9LV-MK4 전투체계와 레이더, 독일의 아틀라스 엘렉트라닉사가 제공하는 대잠체계를 채용했다. 한국형 전투체계와 무장이 포함되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태국 해군은 처음부터 9LV-MK4 전투체계와 무장체계를 직접 요구했다.
이는 태국 해군이 2010년대 이후 나래 수완급 호위함이나 짝거리, 나르벳경 항공모함 개량 사업, 싱가포르에 발주한 인디어런스급 상륙함인 안통행성함에 꾸준히 사부사의 전투체계를 적용해왔기 때문이다.